안녕하세요. 허성무 작가입니다. 이번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일러스트 작업을 위한 기술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선에 관련한 부분들을 깊이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최소 단위이자 그림의 마감과 완성도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할 선입니다. 따라서 선의 특성을 이해하고 또 능숙하게 다룬다는 것은 자신감 있고 경쾌하게 그림을 시작하고 그림의 완성도를 한껏 올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려낼 흑백 일러스트에서는 이런 선을 보다 기술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그림의 매력을 한껏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선을 그리기 위한 올바른 파지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주로 펜을 쥐는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여기서 우측 사진을 보시면 약지의 끝마디 안쪽의 뼈가 살짝 펜을 받치고 검지, 중지, 엄지가 펜을 잡도록 쥐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펜을 아래에서 받쳐주고 위에서 눌러주며 쥐어줘야 펜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약지를 빼버리거나 검지와 엄지만으로 펜을 쥐는 등 다른 파지 형태에서는 펜이 흔들리거나 불안정할 수 있고 또 펜촉이 너무 가깝거나 멀리 잡는 것도 선을 제대로 긋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가 중요합니다. 짧은 선을 그릴 때에는 펜촉에 손이 조금 더 가까이 위치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긴 선을 그릴 때에는 펜촉과 손이 조금 더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 거리, 선이 얼만큼 기냐 혹은 짧느냐에 따라서 이 거리도 조절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이렇게 받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의 필압을 균일하게 유지하면서 긴 선을 자유자재로 그려내기 위해서는 이 새끼 두덩을 종이에 밀착시키지 않고 새끼손가락 끝으로 약간 필압의 감도를 조절한다는 느낌으로 스케치합니다. 손이 이 자세에서도 떨리지 않도록 고른 선을 그리는 연습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위 사진처럼 손을 아예 종이에서 띄우고 그리게 되면 선이 매우 흔들리게 되겠고요. 오른쪽 사진처럼 새끼 두덩을 바닥에 밀착시키면서 그리게 되면 종이 혹은 화면과의 마찰 때문에 선을 매끄럽게 그려내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선을 매끄럽고 부드럽게 그려내기 위해서는 새끼 손가락 요 마디 부분을 받침대로 사용해서 긋는 것이 좋습니다. 선의 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긴 선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긴 선에서 흐름, 그리고 속도감, 힘 같은 선화의 중요한 요소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짧은 선으로 여러 번 그어서 만들어진 선은 이런 요소들을 드러내기가 힘듭니다. 이를 위해서 올바르게 펜을 쥐고 각 선의 길이에 맞게 관절을 사용해야 합니다. 손목, 그리고 손가락의 작은 축 관절만 사용한다면 짧은 선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길고 곧은 선을 그려내기가 힘듭니다. 타블렛에 줌인, 줌아웃에 익숙해지면 이렇게 보는 사진처럼 짧게 선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세한 묘사에서는 이렇게 손가락 관절을 사용하고 조금 더 긴 선을 그릴 때에는 이렇게 손목 관절까지만 사용해서 한 뼘 안 되는 선 정도를 연결하게 되는데 이보다 더 긴 선을 그려야 할 때는 손목만 사용한 선을 이어서 그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짧은 선만으로 형태를 스케치하게 되면 피납이 균일하지 않고 또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수정할 일이 많아짐은 물론이고 매력적이고 힘있는 선의 느낌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긴 선을 사용할 때에는 손목 관절보다 팔꿈치와 어깨 관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려낸 선의 길이를 생각해서 손목을 고정시키고 팔꿈치와 어깨를 축으로 사용해서 힘있게 그려내야 합니다. 이렇게 선을 확실하고 유연하게 다루게 되면 작업의 속도뿐만 아니라 그림의 선에 필력을 담는 것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새끼손가락이 종이를 균일하게 훑고 받쳐주면서 안정적으로 긴 선을 그릴 수 있고요. 손목과 손가락이 고정돼서
흔들림 없이 고든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짧은 선이 연결된 선보다 단번에 그려낸 긴 선에서 필력이 확실하게 돋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절을 잘 이용해서 매끄러운 선을 그려내는 것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선의 필압 활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압은 말 그대로 펜이 종이를 누르는 압력의 정도를 뜻합니다. 작업 속도, 완성도, 형태력 등의 많은 요소들이 적당한 필압에 의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필압의 정도를 컨트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필압이 불안정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로 초심자들 중에서 선화가 익숙치 않거나 혹은 선 단계를 생략하는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필압이 불안정할 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감이 되지 않아 반복된 수정이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필압을 적당하게 활용해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 잦은 수정으로 인해 완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반복적으로 수정하면서 그림의 피로감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중간중간을 메우거나 혹은 다듬으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이면은 당연하게도 그림에 피로감이 생기게 되죠. 이런 피로는 장기적으로 그림을 지속하는 것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적인 도형을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작도에 불편을 겪는다. 기초적인 도형은 필압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야만 정확하게 작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드로잉의 기초는 이런 기초 도형부터 출발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필압이 기초 드로잉에 충분히 크게 관여한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기초적인 그러면 필압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차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세 종류의 필압이 있는데요. 약한 필압, 또 강한 필압, 그리고 기준 필압이 있습니다. 약한 필압은 종이와의 압력이 최소한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필압입니다. 펜이 종이를 스치듯이 지나가되 중간에 끊기거나 이렇게 끊기거나 혹은 눌려지지 않는 정도로 균일한 필압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초기 단계 스케치나 언뜻언뜻 느껴지는 은유적인 표현들, 이러한 부분에서 사용되는 필압입니다. 두 번째, 강한 필압은요, 기준 필압보다 더 강한 정도의 압력을 가지는 필압입니다. 주로 강한 어둠이나 혹은 외곽선 혹은 강조의 표현 등에서 활용되는 필압입니다. 기준 필압은요, 어느 정도의 형태 표현이 선명하게 가능한 정도에서 활용되는 필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너무 강하게 필압을 기준을 잡게 되면은 수정하거나 혹은 조금 더 강한 표현을 하기가 어렵겠죠. 또 반대로 너무 약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전체적인 형태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서 확실한 기준 필압을 찾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압을 잘 활용한 느낌은 어떤 느낌을 내는지 크로키 작품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장의 그림은 제가 누드 크로키 했던 작품인데요. 여기서 먼저 약한 필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 포인터를 보시면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약한 필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아래 그림에서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렇게가 약한 필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약한 필압들을 제가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껐다가 켜시면서 약한 필압이 어디 활용되어 있는지 눈으로 담아 주시고요. 보시면 중간에 형태를 은근하게 나누거나 혹은 볼륨, 이 볼륨이나 혹은 흐름 등이 은근하게 표현되어야 하는 부분들에서 이렇게 매우 약한 필압의 선들이 활용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피랍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런 부분, 사이 공간, 여기, 이런 부분, 여기, 이런 부분들, 이렇게 외곽선이나 사이 공간, 이러한 부분들에 강한 피랍이 활용이 되었죠. 이 강한 피랍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한번 껐다가 켰다가 보시면서 강한 피랍이 활용된 공간 눈으로 번갈아 담아 보시고요. 이렇게 강한 피랍은 외곽선이나 혹은 흐름이 강조되어야 되는 주요한 라인들, 그리고 어두움이 들어가거나 혹은 무게감이 표현되어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모두 중간보다는 강하게 피랍이 활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로 나머지 부분들을 쓱 살펴보시면은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은 선들이 중간중간 마감을 이루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번갈아서 한 번씩 봐주시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형태감이나 흐름, 양감 등에서는 이렇게 기준 정도의 피랍이 활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한 장의 쓰임새에 따라 다양한 정도의 피랍이 사용되어야만 대상의 형태, 그리고 어떤 제스처가 온전하게 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피랍 기준 정도를 알아보고 이를 익숙하게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연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랍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디지털 작업보단 수작업을 추천드리는데요. 피랍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선을 긋는 감각을 우선적으로 찾고 그 다음에 디지털에서 이것들을 활용해 보는 순서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속에서 이제 피랍 감도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설정 등을 조절하시면서 내 압력에 맞는 기준 정도를 설정하시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제 오늘은 포토샵으로도 해볼 수 있는 연습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종이가 편하신 분들은 종이와 연필로 작업하셔도 무방합니다. 먼저 포토샵의 기본 브러쉬인 이 브러쉬, 피납이 들어간 브러쉬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오퍼시티 기능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이 기능은 이제 피납에 따른 투명도를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먼저 약한 피납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약한 피납을 최대한 끊기지 않는 선에서 균일하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최대한 누르지 않고 화면을 동일한 압력으로 스치듯이 그려주는데요. 투명도와 혹은 이 피납, 이 부분들이 모두 균일하도록 작업하는데 선은 어느 정도 길이감이 있게 그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짧지 않게요. 너무 이게 어렵다면 피랍 기능은 끄고 오퍼시티만 이용해서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약하게. 자, 이어서 강한 피랍은요. 우리가 사실 강하게 눌러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강한 피랍 끝에다가 그려보시는데 투명도가 거의 안 느껴질 정도의 압력으로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이 너무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여기 사이 공간에 중간 정도의 피랍으로 기준 피랍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딱 중간 지점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기준 피랍을 찾아줍니다. 이 기준 피랍이 우리가 앞으로 여러 스케치를 할 때 중심을 잡아주어야 하는 피랍입니다. 마치 힘을 빼고 글씨를 쓰는 정도로 피랍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피랍이 조절 가능하다 라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 길이를 늘려보시고요. 길 늘려보시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도 한번 그려보시고
위나 아래 등에서도 한 번씩 필압의 기준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정도가 되는 필압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필압 감도를 섬세하게 0부터 100까지 느낄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연필로 연습하실 분들은 주로 사용되는 2B 혹은 4B 정도의 연필을 가지고 기준으로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한 10에서 길면 20cm 정도까지 되는 길이로 그려주시는 것이 좋고요. 우리가 초반에 살펴보았던 파지법, 새끼두덩을 얹지 않고 새끼손가락 마디 정도를 살짝 걸치면서 펜촉과 너무 가깝지 않게 또 너무 멀지 않게 길이에 따라 조절해 보시면서 필압을 함께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압의 끝처리에 따른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필압을 활용한 선은 크게 5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균일한 필압의 선, 약하게 출발해서 강하게 끝나는 선, 그리고 강하게 출발해서 약하게 끝나는 선, 강하게 출발했다가 약해졌다가 또 강하게 끝나는 선, 약하게 출발해서 강해졌다가 약하게 끝나는 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필압의 끝처리에 따른 종류는 끝처리와 또 중간 처리를 어떻게 해주느냐 이것에 따라서 분류됩니다. 이는 다양한 기초 도형과 선의 연결, 그리고 마감 등에서 사용되는 선의 종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균일한 필압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기준 필압이 되겠죠. 이런 기준 필압에서는 대개 이제 글씨를 쓰는 것과 같고 기준이 되는 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약하게 출발했다가 강하게 끝나는 선은 대개 어떠한 포인트로 향하는 선입니다. 이렇게 약하게 출발했다가 강하게 끝나면서 마감이 되는 선이죠. 꺾임이 있는 지점이나 여기 이 부분까지 꺾임이 있는 부분이나 혹은 마감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서 사용되는 선입니다. 세 번째, 강하게 출발해서 약하게 끝나는 선은요. 이렇게 이 선은 연결되어야 하는 지점에서 힘을 풀어서 또 다음 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선입니다. 예를 들면 곡선이 여러 번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게 아니라 강하게 출발해서 약하게 끝났다가 약한 필압을 중간에 보조해주고 끝내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 선은 강하게 출발해서 약해졌다가 강하게 끝나는 선인데요. 이 선은 긴 선을 흔들리지 않고 그려내기 위해 사용되는 선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출발했다가 약해졌다가 강한 선, 강약강, 강약강. 이렇게 중간 부분에 힘을 풀어서 마찰을 줄이고 이런 부분들이 흔들림이 줄어들기 때문에 긴 선을 그려내기에 용이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살짝 힘을 풀어주시는 선이 긴 선을 그리기에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5번. 약하게 출발해서 강해졌다가 약하게 끝나는 선은 앞뒤로 연결되어야 하는 부분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약해졌다가 강해졌다가 다시 약하게. 주로 앞뒤로 이렇게 끊어진 형태를 연결하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곡선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서 사용된 선이다. 이렇게 5종류의 필압 끝처리에 따른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런 필압 끝처리가 크로키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하게 출발해서 강하게 끝나는 선은 대부분 굴곡이 사용된 부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약하게 출발해서 여기까지 강하게 끝나는 선, 또 약하게 출발해서 강하게 끝나는 선, 그리고
약하게 출발해서 강하게 끝나죠. 또 이제 약하게 출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약하게 출발해서 강하게 끝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도 약하게 출발해서 강하게, 왜냐면은 꺾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약하게 출발해서 강하게, 이런 부분들이 꺾임이 있는 포인트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어떤 포인트로 이어지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매점을 가지고 다른 포인트로 선이 이동하기 때문에 힘을 조금 빼었다가 필압을 주면서 멈춘다는 느낌으로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하게 시작했다가 약하게 끝나는 선은요, 포인트에서 단번에 선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공류를 가지고서 연결되어야 할 때, 중간에 연결선이 필요한 경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혹은 어떠한 방향으로 선을 풀어줄 때 사용이 되죠.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도 강하게 시작했다가 약하게, 여기서도 강하게 시작했다가 약하게, 그 다음에 직선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여기서도 강하게 시작했다가 약하게, 흐름을 타주면서 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강하게 시작했다가 약하게, 강하게 시작했다가 약하게, 여기서는 살짝 맺어주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흐름을 풀어주는 부분에서도 강하게 시작했다가 약한 선들이 모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에서 흐름 방향으로 강하게 시작했다가 약하게, 여기서는 약하게 시작했다가 강하게 맺어주는 반대로 흐름이 맺어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서 두 번째 선, 강하게 시작했다가 약하게 끝나는 필압을 활용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강하게 출발했다가 약해졌다가 강하게 끝난 선은 주로 길고 고든 선을 그려낼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명확하고 또 중간에 곡률이 한 번 이하인 경우에서 필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활용이 됩니다. 이런 라인이 중간에 어설프게 끊겼다가 연결이 되게 되면 형태의 흐름이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서 곧게 그려낼 때 세 번째 선을 쓴다. 이렇게 긴 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선 같은 경우다 라고 하면은 약간 풀어주면서 조금 더 빠르게 직선을 곧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곧게 시작했다가 맺어지는 부분들이 확실하면은 긴 선을 한 번에 그려내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약해졌다가 강하게 끝나는 강약강, 이러한 흐름들로 긴 선을 곧게 그려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약하게 출발했다가 강해졌다가 약하게 끝나는 선은 연결을 돕는 용도로 활용이 되었죠. 그래서 연결이 되는 부분에서 중간중간에 곡률을 조금씩 보태어주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부분에서 활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선들을 예시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선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시면서 형태를 의도한 대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필압의 끝처리는 사실 철저하게 계산을 하면서 그려내기는 힘들죠. 조금 더 직관적인 처리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런 필압과 선 처리에 대해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그렸던 선화 그림들이나 크로키 등을 함께 꺼내어 보며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렇게 필압 정도와 활용을 점검하고 또 신경 쓰면서 같은 이미지를 여러 장 그려보시는 것도 매우 매우 추천드립니다. 꾸준한 연습과 자가 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적절한 필압을 충분히 직관적으로 발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몇 가지의 필압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예제를 만들었는데요. 포토샵이 익숙치 않거나 판타블렛으로 선화를 작업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종이로도 충분히 연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연습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 이렇게 먼저 첫 번째로 해보실 연습을 설명드리면은 필압 감도 연습입니다. 약한 필압, 기준 필압, 강한 필압, 이 세 가지 필압이 있었죠. 여기 있는 선 그대로 약한 필압, 손가락과 손목에 적당한 힘을 주시고 긴 선이만큼 펜 쪽과 타지하는 위치 사이에 약간의 거리를 두어서 끊기지 않도록 약한 필압의 선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한 필압, 너무 눌러서 선이 흔들리지 않게 새끼손가락으로 정확하게 지탱해 주시면서 길고 강한 선을 여러 차례 그려주시고요. 중간 필압, 위의 선과 아래의 선, 그 중간 지점을 생각하시면서 50 정도의 압력으로 중간 혹은 기준이 되는 필압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긴 선 세 종류를 예제 위에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아래쪽에서는 이제 짧은 선들을 균일하게 그려보십니다. 이렇게 짧은 선을 필압과 길이를 고려해서 최대한 섬세하게 작업해 줍니다. 강한 필압도 마찬가지로요. 되도록이면 포토샵에서 이제 뒤로 가기 기능 사용하지 마시고 내가 계속해서 안정감 있게 나아지는 것들을 관찰하시면서 연습하는 걸 추천드려요. 한 번에 이 예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내가 필압 정도를 한번 점검하고 싶다. 다시 한번 정돈하고 싶다. 라는 부분에서도 꺼내어 연습하실 수 있도록 기록도 같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기준 필압 정도까지 연습해 주시는데 반대로 세로 위에서 아래 혹은 아래에서 위까지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첫 번째 필압 감도에 따른 연습을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선의 필압을 조절하는 직선입니다. 우리가 이제 필압 끝처리라고 했죠. 기준 필압을 제외하고 약하게 출발했다가 강하게, 약하게 출발했다가 강하게, 약하게 출발했다가 강하게 끝나는 선, 그리고 강해졌다가 약하게 이렇게 확 날리는 느낌이 아니라 끝까지 선을 책임지고 약간 직구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어깨와 손목에 적당히 힘이 들어간 느낌으로 필압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하게 시작했다가 약해졌다가 강하게 끝나는 선은 조금 더 빠르게, 주로 우리가 고든 직선을 그릴 때 활용하기 때문에요. 조금 더 빠르게 선을 그려야만 흔들림 없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느리게 그리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그려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약하게 출발했다가 강해졌다가 약하게, 이런 부분들도 끝까지 선을 책임지고 멀리 보낸 느낌으로 필압 감도를 손과 또 머리가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를 활용해서 이제 곡선, 그리고 직선까지 연결되는 선을 그려볼 거예요. 여기서는 강하게 시작했다가 약해졌다가 강하게 끝나는 필압 감도의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해졌다가 강하게. 아래 방향으로도 해보시고요. 팁은 이 포인트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서 그리는 게 아니라 오른쪽 포인트로 시선이 먼저 가 있고 손이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라는 느낌으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연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로도 이렇게 연습을 해줍니다. 중간중간 곡률도 함께 채워가시면서 연습해 주시고 그것보다 더 확장된 볼륨으로도 균일하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보실 것은 원 그리기인데요. 이 원의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형태감을 위해서도 활용이 되고요. 크기 비교를 위해서도 활용이 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작도의 가장 기초가 되는 도형입니다. 그래서 원, 큰 원, 작은 원, 그리고 여러 방향의 타원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원의 경우는 약한 피납부터 서서히 돌려가다가 점점점 강해지면서 마감이 되는 느낌으로 스케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하게 갔다가 점점점 강하게 가면서 마감. 약하게 갔다가 점점점 강해지면서 마감. 또 약하게 시작했다가 점점점 강해지면서 마감. 그리고 위아래 타원도 약하게 시작했다가 점점점 강해지면서 마감. 이러한 느낌으로 지금 있는 구성 외에도 다양한 원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이제 이것도 우리가 파지법을 배운 것처럼 손목과 손가락이 고정, 그리고 어깨와 팔꿈치, 특히 원이 클수록 훨씬 더 어깨를 많이 활용을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원에 대한 연습도 선 연습으로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선의 기초적인 활용을 이해하기 위해 파지법부터 필압 연습까지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보신 분들에게는 너무도 당연스러운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들어서 익숙한 부분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꼭 이런 예제를 하나씩 따라하지 않으셔도 본인의 선 필압, 선 관리에 대해서 문제를 느낀다거나 숙련된 그림과 차이점을 느낀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필압에 관한 연습을 조금 더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의 다양한 활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